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 증시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올해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한때 1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증시가 갑자기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미국 증시는 바닥에서 고점까지 7% 정도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양봉을 하나 또 기록했고요. 이렇게 이틀 연속 크게 오른 배경에는 다 아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고 저도 최근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아주 간단히만 언급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는데 바이든이 이에 대해서 파병하는 대신에 추가 제재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즉 생각보다 제재안이 약했다. 이것을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하면서 증시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봅니다. 바이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싸우러 유럽에 가는 게 아니라 나토 동맹을 방어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북쪽, 동쪽, 남쪽 사방에서 우크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 서쪽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를 우크라 내부로 진입해서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크라 서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바이든의 대응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전쟁 리스크 때문에 $100 위를 돌파했었던 WTI 국제유가는 시간외로 $90 아래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최근 며칠간 변동성만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전쟁 리스크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 전쟁 상황을 간단히 요약드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을 했고 이에 대해 바이든이 제재를 발표했지만 생각보다 약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는 터졌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증시가 반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10번에서 11번 상황이라고 했었죠. 2014년 3월 1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자치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결정하기 시작했었던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러시아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한국 증시, 미국 S&P 500 지수 일제히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한 분이 나섰습니다. 바로 우리에겐 친숙한 짐 로저스 회장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망한 투자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요약본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증시 하락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도 전쟁에 그리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진짜 문제는 인플레이션발 경제공황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면서 많은 사람들과 기업이 빚을 내서 자산을 사고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엄청난 부채 때문이었는데 지금 부채 규모는 그때보다 줄기는커녕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연준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자산 폭락, 경기 둔화 때문에 새로운 경제 공황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코로나가 해결되면서 보복 소비 현상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사람들의 보복 소비를 통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물가 상승 요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짐으로써 추가적인 인플레가 유발되고 있다. 즉 지금은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요인만 있을 뿐 인플레를 떨어뜨리는, 진정시키는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인데요.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연준은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돈줄 줄이기, 유동성 축소 이슈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연준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을 1원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플레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연준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로저스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이미 급등한 만큼 앞으로는 상품보다 원자재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원자재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골드와 실버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면 더 사들일 것이라면서 위기에 시간이 와도 타격을 덜 받는 투자 방법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로저스 회장이 말한 이러한 투자 자산은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DBA라는 농업 관련 ETF 역시 최근에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은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각한 인플레에 대한 로저스 회장의 경고에 맞춰서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레를 상징하는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1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역시 전년 대비 5.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패드 와치에 따르면 3월 달에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은 76%라고 합니다. 0.5% 올릴 확률은 24%라고 하죠. 지금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여전히 0.5% 한 방은 올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최근 1년간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의 CPI 증가율입니다. 잘 보시면은 작년 3월까지 연준의 타겟치인 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5월부터 갑자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 5%로 툭툭툭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전히 높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국제유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작년 4월, 5월 달에 국제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WTI 국제유가인데요. 작년 4월, 5월부터 국제유가가 바닥을 찍고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달러 고점을 딱 찍고 잠깐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제유가는 100달러 간다, 110달러 간다, 더 올라간다, 인플레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진정된 게 아니다, 페이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의견이 모아진 기사를 하나 발췌했습니다. 많은 투자기관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JP 모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인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브렌트유는 100달러, WTI는 97.5달러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높이 전망한 150달러를 빼면은 대체적으로는 100달러 초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초반을 보시면은 2008년 4월에서 8월, 2012년 2월에서 2014년 8월, 이때에도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진입했다고 했었죠. 그럼 과연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 WTI 국제유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제유가가 급등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고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국제유가는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쑥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제유가는 100달러 위를 꾸준히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달러 위를 한번 찍고 잠깐 내려왔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00달러나 110달러 이쯤에서는 상당한 저항대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가 상승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원유 공급 증가도 추진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상단 저항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올해 4월이나 5월부터는 이미 높아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물가가 몇 프로 올랐냐 이것을 체크하게 됩니다. 즉 상당 부분 기저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만큼 사람들은 물가 지수 레벨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몇 프로 상승했냐 이것에 좀 더 치중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지지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저스 회장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플레로 인하여 경제 대공황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